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끝나기도 전이죠.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선수의 그 폭로와 관련돼서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거기에 이제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야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해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왜 너만 유별나게 뜨느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선수 입장에서는 나도 사람이고 나도 인격체고 나도 인권이 있으니까 사람 대우 해달란 말이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배드민턴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 28년 전에 금메달 땄다는 그 방수현 해설위원도 오히려 협회 편을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거든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요즘 젊은 MZ 세대들의 정서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저 다음 대회 때도 또 초청받아가지고 해설위원하고 또 초청받아서 해설위원하고 오로지 이 사람은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7년 동안 빨래만 했다고 하잖아요. 그 빨래가 무슨 빨래입니까? 반걸레 빨았습니까? 아니거든요. 늘 땀투성인 선수들의 유니폼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다 빨았다 이겁니다. 러닝 팬티, 양말까지 다 빨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과거의 어두운 시절에는 그랬다선 치더라도 지금은 당연히 이거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수를 비난해요. 선수를 비난한다고요. 유튜버 중에서도 보수 유튜버들은 심지어 안세영 선수 본 적이 전라도라고 전라도 홍어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전라도에는 애국자 없습니까? 옛날에 독립운동 한 사람은 전라도에 없나요? 광주 학생의거가 광주에서 일어났지 서울역 경기도 광주에서 일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믿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패면은 다 박수 쳐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자, 하던 대로 하던 거 참 좋죠. 익숙하니까 더 좋죠.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많은 수천억의 돈을 지원해 주면서 협회 임원들 배불리 잘 먹고 잘 쳐드시라고 그 세금 지원해 줍니까? 또 스폰 해주는 기업 입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수 발굴 잘해서 우수 인재 육성해서 나라의 스포츠에 기여도 하고 개인도 정말 어떻게 잘 되라고 그렇게 해서 기업에 후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회원들이 다 드셨대. 회장님이 다 드셨고요. 다른 어떤 그 사격협회인가 거기 회장님은 불똥이 튈 것 같으니까 몰래 사표 내고 나가버렸어요. 몰래. 그래서 간간히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협회 그 회비로 본인의 그 개인 승용차 유지비가 1년에 뭐 1억 3천 지급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1억 3천이면 그랜저 사거든요. 아니지. 그랜저가 아니고 제일 좋은 제네시스 사거든요. 뭐 차 관리하는데 1억 3천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어디 갖다 꽤 맞출 수 있기만 하면은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집에 애완견 있으면 애완견 금 목걸이 비용으로도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래 그 조선시대 후기에는 비둘기가 인기 종목이에요. 비둘기가 그 애완 그 동물이었는데, 그 선비들이 비둘기 목걸이에 금 목걸이를 해놓고 또 그걸 보고 시를 짓고 시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잘못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안세영 선수가 굉장히 용기 있게 잘 했다고 봐요. 사람들은 김연아하고 안세영하고 같은 급이냐? 같은 급이죠. 세계 1등은 같은 급 아닙니까? 김연아가 뭐 더 윗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좌우 진영 논리로 보면은 김연아가 좌측이거든요, 좌측. 여러분들 뭐 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것도 개인 성향입니다. 뭐 좌든 우든. 그 다음에 뭐 손흥민급이냐. 아니, 손흥민보다가 저 안세영이 더 훨씬 급이 높죠. 손흥민은 그냥 유럽 리그의 유명한 리그에서 플레이어일 뿐이지만은 안세영은 세계대회 1등, 올림픽 1등, 아시안게임 1등, 모든 거 다 1등 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사람이 나는 한을 풀기 위해서 1등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최근에 신유빈 선수, 저도 신유빈 선수를 참 좋아해요. 박수도 많이 치고, 그 사람 멘트 하나하나에 정말 준비된 게 아니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멘트구나. 저 어린 나이에 20살이죠. 정말 대단하다. 저도 감동을 많이 이제 받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개인 스폰 가능하잖아요. 개인 스폰요. 자기가 개인 스폰서 받고 기업에 이번에 보니까 바나나 우유, 빙그레 우유 거기에 그 스폰 계약하면서 1억 원을 그 기타 가기로 했더라고요. 근데 안세영 선수는 이게 안 되잖아요. 하더라도 모든 돈은 협회에서 가져간다 이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아요. 군대 보면은 참 그 전통, 관습, 뭐 대물림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고쳐지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것과 참 많이 싸웠는데요. 심지어 1년에 한 번씩 그 인사이동을 할 때 보면 전별금이 있는데 오는 사람이 가는 사람에게 돈을 이제 그 금화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단위 그 기관으로 내려가면 거의 한 1,000만 원 들어요. 그래서 그 나이든 그 행정 담당자가 고민을 하길래 제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라. 제일 소원이 뭐냐 그러니 이거 좀 없애주세요 하더라고요. 내가 없애줄게요. 어떻게 없애는데? 내가 안 받으면 되잖아. 나는 가는 사람에게 돈을 다 줬어. 그러나 내가 안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안 받으면 되니까 나부터 안 받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그럼 그때는 뭐 제가 조직에서 잘 나갔을 때니까 제가 안 받는다고 하니까 제 밑에 후배들도 저도 안 받습니다. 저도 안 받습니다. 선배 한 분이 불편해 할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 선배님께만 드려라. 나머지는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고맙다. 제가 죽어도 과장님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죽어도 잊지 않을 정도로 큰 은혜는 아니겠지만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 야전에서 이래 보면 병사들이 휴가 갔다 오면은 그 바리바리 싸들고 경기도는 가까우니까 금방이나 가지만 강원도는 산을 몇 개 넘어서 자기 부대로 가야 되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걸 끙끙 지고 가요. 이게 뭔가 하면 시골에서 떡을 해왔대요. 이 떡을 왜 해오느냐? 우리 그 내부반에서 고생하는 우리 동지들, 전우들과 나눠 먹으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 700고지, 800고지 되는 산을 2개를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얻어먹었으니까요. 가져가야 돼요. 아, 그런가? 자, 내 차를 타라. 그래서 제가 제 차에 태우고 그 부대까지 갖다 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없어지지 않느냐? 과거에 그랬으니까, 나도 했으니까 내가 들어갈 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개혁이 안 돼요. 점진적인 개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이게 안세영 선수뿐입니까? 우리 공직의 그 조직 내면에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불합리한 관행이 많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잘못되면 국민만 정말 불쌍한 거예요. 국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내서 그것으로 운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이 세계 최고, 지상 최고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는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한 대로 한다는 겁니다. 해왔던 대로 한다는 겁니다. 너도 그대로 하고 너도 고참되었을 때 너도 그대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비단 병사들 뿐입니까? 국군 같으면 부사관들, 장교들 세계에 얼마나 파벌이 많고 정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무력이 완전히 사라지면은 우리나라 내부 무력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동안 그 억울하게 당했던 것을 안갚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게 어디 안세영 선수뿐이겠습니까? 안세영 선수는 운동을 해가지고 실력으로 스코어로 증명을 하니까 되지만 이 공직에서는 스코어로 증명도 안 돼요. 증명도 안 된다고요. 무슨 단체적으로 집단 어떤 이상한 뭘 만들어 놓고 내규를 만들어 놓고 A는 어떤 집단은 A, 어떤 집단은 아무리 잘해도 B, 어떤 집단은 아무리 잘해도 C 이렇게 노골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심판 골품제라고 하죠. 성골, 진골, 육두품. 그리고 육두품도 아닌 저 아래 것들.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안보에 성공하는 대통령들이지만은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검사도 그 20살에 검사돼 가지고 물론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얼마나 세상에서 구름 위에서 살았습니까? 구름 위에서.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소나기가 자기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조작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밑에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나긴 그 전쟁을 종식시킨 것은 이 창칼이 아니고 밤중에 부는 그 장량의 피리 소리, 삐리리 피리 소리, 그 야전에서 그 깜깜한 그 별빛만 초롱초롱한 그 텐트 안에서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그 피리 소리. 그런데 그 피리 소리가 내 고향 노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에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런 노래가 가락이 불러 퍼집니다. 고향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새벽에 창을 거꾸로 들고 전부 고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장량이의 피리 소리와 같이
국민들의 일반 대중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쓸어 담는 사람들이 없어. 정치 악다구니만 쓰잖아요. 악다구니만 쓰잖아요. 별 꼼수를 다 쓰잖아요. 그래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훔쳐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치인 경연대회가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 국회의원들 36강이나 통과하겠습니까? 아마 64강에서 다 떨어질 거예요. 저 따위로 해가 돼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이 보호를 하고 성향이 보호를 하고 자기 이익이 보호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명이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명이 길어질수록 나라의 운명은 자꾸 주저앉고 내려앉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안세영 선수를 보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